지금 미랄쌤이 지금 선생님들 중에서도 책 쓰기 전문가로 지금 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 혹시 몇 군데 투고를 하셨을까요?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186개. 와, 186군데 계속 투고를 하신 거예요. 네. 와, 독서를 하는 것과 독서하지 않고 그냥 글 쓰는 것과 만약에 밸런스 게임이라고 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줄게요. 하나, 둘, 셋! 오른쪽? 아, 글쓰기인가요? 네. 아무튼 평균을 깎아먹는 장본인. 네, 그런데 지금은 책쓰기 장인. 안녕하세요. 저는 읽고 쓰는 삶을 사랑하는 미라생 김진수입니다. 아, 그런데 미랄쌤, 닉네임 어떤 뭔가 뜻이 있나요? 네, 제가 이제 2003년도부터 이제 교편을 이제 잡기 시작했는데 그때 때마침 제가 또 이제 종교가 있다 보니 때마침 뭐 한 알에 미랄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문구를 보고 아, 나도 아이들한테 좀 더 이제 미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랄쌤이라고 호칭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널리 실행하고 싶다. 따뜻한 마음 느껴지네요. 네, 맞습니다. 아, 훈훈한데요. 네, 그러면 지금 미랄쌤이 책 쓰기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과연 책을 써야 되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저도 이제 다양한 책을 이제 쓰다 보니까 관련된 또 책을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렇게 주로 말했던 것이 뭐 브랜딩을 할 수 있다, 또 본업을 유지한 채 뭐 인세를 받아가면서 뭐 수익을 늘릴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책 쓰기로 강사의 역할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 뭐 그런 다양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책을 쓰면서 느꼈던 것 중에 가장 또 좋았던 것이 나와의 꾸준한 대화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책을 쓰면 좋은 점, 브랜딩 할 수 있다. 인세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외부 활동, 강의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았던 거는 나와의 대화를 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소비되던 에너지들을 이제 책 쓰기를 통해서 생산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동안에 나갔던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오히려 생산자로 바꾸는 거,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꾸는 이런 게 바로 책쓰기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책쓰기를 해야 된다. 네, 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런데 미랄쌤도 지금은 책쓰기 전문가로 이렇게 통하지만 과연 첫 번째 책, 어떻게 해서 책을 쓰게 됐는지 그 처음이 궁금하거든요. 네, 이 처음을 얘기할 때는 좀 과거를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12년도에 처음으로 독서라는 거를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아, 2012년이면 그럼 그 전까지는 독서를 거의 안 하셨나요? 네, 거의 1년에 한 권도 안 읽었을 정도로 거의 성인 연평균 독서량을 제가 다 깎아먹고 있었습니다. 와, 지금 성인 연평균 독서량이 몇 권일까요? 2021년 기준으로는 현재 종이책 기준으로 2.7권밖에. 와, 아무튼 평균을 깎아먹는 장본인. 네, 그런데 지금은 책쓰기 장인. 와, 어떻게 변할 수가 있죠? 그 당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책을 읽었던 것이 아내가 권면해준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였어요. 아, 아내분이 제일 처음 보내주셨네요. 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원래 퇴근하면 저희가 뭐 영화를 보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러는데 어느 날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왜 요즘 시대에 무슨 책을 읽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책을 또 권해준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또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듣다 보니까 아, 사실인가요? 네. 아내분한테 이건 뭐 검증해야 돼. 그 책을 원래 거의 읽지 않았었는데 그 책을 펼치다 보니 놀랍게도 첫 페이지부터 저를 확 끌어당기는 문구가 있었어요. 어떤 문구죠? 이게 뭐냐면은 주인공 이름이 홍진수, 저는 김진수. 아, 이름이 같네요. 네, 공교롭게도. 일단은 이름이 같았고 네. 그 다음에 이 직업적인 면에서도 회사 생활 5년차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사람이었고 저는 때마침 5년차 매너리즘에 빠진 교사였던 거죠. 아, 경력까지 딱 똑같았네요. 네, 경력이 똑같은 네. 다른 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홍진수는 책을 통해서 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요. 저는 아직 독서를 아직 시작을 안 했던 거죠. 독서의 차이가 있었네요. 그래서 그 책 속에서 나온 핵심적인 문구 100일 동안 33권 읽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저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100일 동안 33권이면 와, 그럼 3일에 한 권을 읽어야 된단 말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당시 저도 이게 무슨 인생에 되게 그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100일이라는 숫자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 평생에 있어서 100일 투자를 한번 못 해보겠어? 그래서 이 100일을 해보고 내 거다 싶으면 계속하고 아니다 싶으면 그래 독서 재능 나는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일단은 100일은 해보자. 네. 그래서 아내랑 같이 시작을 했던 게 100일 동안 33권 읽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100일 동안 33권. 와, 근데 이걸 보고 있는 분들이 이거 너무 어려운데 1년에 33권도 힘든데 네. 100일 동안 33권이라니. 네. 어떻게 됐나요? 저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30권을 읽었어요. 아, 네, 100일 동안에 33권은 달성을 못하고 정말 꾸준히 읽었는데도 근데도 제가
그 100일 이후에 가졌던 것은 독서 습관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완전히 독서 습관이 잡혔네요. 네, 그대로부터는 누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계속 책에서 손을 떼지 않았고, 이제 그것이 쭉쭉쭉 넘어가서 2016년 독서 나이 5살이 됐을 때 드디어 제가 기록이라는 걸 처음으로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독서 나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네요. 2012년에 책을 읽기 시작하셨고, 2017년 독서 나이 5년 차 때 기록을 시작하셨네요. 네. 읽기에서 이제는 쓰기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기록을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잖아요. 기록을 또 하게 된 계기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거 과거에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인데 근데 어디서 본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도 어떤 책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블로그에 카테고리, 책 속의 한 문장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좋은 문구를 좀 담아가야 되겠다. 아, 좋은 문구를 모아보자. 짱구, 네, 짱좋은 구절. 짱구. 네, 금빛 문장. 저도 지금 금빛 문장 모으기를 매일 하고 있거든요. 네. 소맥도 금빛 문장. 와,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셨네요. 네, 블로그 이제 처음에는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가 서서히 이 기록에 대한, 이 문구에 대한 내 생각도 있는데 내 경험과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블로그에 이제 글로 또 다시 입히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서가 기록이 되고 기록이 또 글쓰기가 되는 그 효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아, 독서에서 기록 글쓰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전 궁금한 게 독서 나이 5년 동안 총 몇 권 정도 읽으셨을까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기록한 걸 보니까 네. 300권 정도. 와, 5년에 300권이면 1년에, 야, 일단은 독서로 내공을 확실하게, 네. 이 내면을 완전히 살찌우셨네요. 네.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좀 놀라운 것이 독서만 할 때는 잘 몰랐었는데 네. 이때도 물론 성장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기록과 글쓰기가 가미가 되니까 독서의 5년이 거의 기록 글쓰기 1년과 맞먹었을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드는데, 독서를 하는 것과 독서하지 않고 그냥 글 쓰는 것과, 만약에 밸런스 게임이라고 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줄게요. 하나, 둘, 셋! 오른쪽? 아, 글쓰기인가요? 네. 아, 독서보다 글쓰기. 네. 독서보다 글쓰기를 100일 동안 매일 하는 게 더 좋다. 네. 아, 생각하시는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근데 이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게 아니고 이 중에 있고 독서만 하는 것보다 독서를 완성시키는 것은 글쓰기라고 저는 또 네.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그 독서의 3단계가 있거든요. 어떤 거죠? 처음에는 1단계는 그 많이 읽고 많이 읽고 다도. 많이 기억하는 단계. 아, 많이 기억하는 단계. 많이 기억하는 네. 단계. 2단계가 적게 읽고 많이 생각하는 단계.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조금 읽지만 많이 생각하는 거, 삶을 성찰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다독, 두 번째는 다상량. 네, 다상량. 세 번째는 적게 읽고 네. 많이 쓰는 단계. 아, 다작. 이때 다했고 다독, 다상량, 다작의 단계. 네. 이 3단계를 걸쳐서 이제 글쓰기로 계속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글쓰기를 기록을 하면서 글쓰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책 출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책 출간도 되게 놀라운 어떻게 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네. 제가 원래 그 연수나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2015년 10월에 제가 이제 평택에 있다 보니까 평택교육지원청에 저자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관심 있던 게 독서. 네. 그 다음에 서서히 관심 갖던 게 이제 기록이었는데 이제 이분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저자를 보니까 초등교사이면서 책을 썼네요. 네. 관련된 또 독서 관련된 책을 쓴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되게 저한테 끌림이 있었고 저를 확 끌어당긴 거죠. 그다음에 저도 모르게 제가 신청하고 싶습니다. 댓글을 보냈고 교육청에서 받아주셔갖고 제가 이렇게 대면 연수에 처음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처음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가지고 대면 연수를 내가 정말 관심이 있는 분야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것은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은 저분은 어떻게 저 경지에 이르렀을까? 지금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미사일쌤은 어떻게 이 경지에 이르셨을까? 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분과 저의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같아요. 육아도 하면서 저도 육아를 했었고 초등교사 하면서 근데 이미 그 당시만 해도 6권의 책을 이미 쓴 저자였거든요. 아니 아까 첫 책 홍대리 책도 그렇고 이 공통점을 굉장히 잘 찾으시는데요. 저의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네, 교집합을 아주 딱 잘 찾는. 너가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데? 네. 저분은 어떻게 저걸 했지? 그럼 저걸 어떻게 했을까를 또 파헤치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형식인데 그 당시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때마침 그분이 또 블로그가 있어갖고 블로그를 하나둘씩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가장 강력한 문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떤 거죠? 자기개발의 끝은 책쓰기다. 자기개발의 끝은 책쓰기다. 네, 이 문구가 뭐 다양한 책에서도 이렇게 그 뒤로는 많이 봤는데 솔직히 그분 블로그에서 처음으로 봤어요. 그래서 책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관심을 가게 됐고 또 관련된 책을 읽고 이제 서서히 하나씩 실천을 하게 된 거죠. 기록하기에서 이제 책쓰기로 넘어가는 단계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그럼 2012년에서 연수를 지금 몇 년도에 들으셨다고 하셨죠? 2015년에 들었어요. 2015년에 들으시고, 그럼 최초의 책은 몇 년에 나왔을까요? 2017년에 나온 아, 그럼 독서 나이 5년. 독서 나이 5년쯤에 드디어 책 출간. 와, 첫 책 출간! 와! 책 제목이 뭐였죠? 독서교육 콘서트입니다. 독서교육 콘서트가 2017년에 드디어, 이거는 뭐라고 해요? 책 나이인가요? 네, 책 나이 책 나이 한 살인가요? 그때가 책 나이 한 살입니다. 책 나이 한 살은 독서교육 콘서트로 시작하게 되네요. 와, 멋있는데요? 혹시 몇 군데 투고를 하셨을까요?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186개. 와, 186군데 계속 투고를 하신 거예요. 와, 나의 스토리를 186군데. 와, 그런데 그 중에서 연락이 오는 출판사가 있었을 때 그 기쁨. 아, 저는 이거를 넣었을 때 과연 어디서 올까 기대가 많이 됐는데 네. 처음에는 아무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아. 계속 거절. 거의 자포자기 한 상태였고 네. 그 당시 제가 책 쓰기 나름대로 뭐 멘토가 있다고는 했지만 뭔가 이렇게 나중에는 거의 멘토 없이 이렇게 실천을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데도 없는 거예요. 경험자도 없고 네. 저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어요. 근데도 2주 뒤에 투고한 지 2주 지났을 때 네. 어느 출판사에서 문자가 온 거예요. 혹시 이거 계약됐냐? 아, 야. 깜짝 놀랐어요. 좀 떨리는 손으로 막 답변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계약금을 받는. 네, 맞아요. 네, 와, 이거 자비출판이 아닌 계약금을 받는 기획출판으로. 맞아요. 와, 그때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미라쌤이 이 고속도로를 타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을, 첫 책이 나온 후에 그 뒤에 스토리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첫 책을 썼을 때, 이 또 쓰게 된 약간 과거를 조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초고는 2016년 8월에 완성을 했어요. 아, 일찍 완성하셨네요. 그 다음에 계약은 그 다음 달인 2016년 9월에 계약이 됐고, 근데 여기서 약간 목차 변경, 그 다음에 대상자 변경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완전히 소진이 다 된 거예요, 에너지가. 첫 책이라서 그런지 힘이 네. 너무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적인 또 어려움도 있었고, 네. 갑자기 삶이 완전히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우울증이 너무 깊이 있게 와서, 이거를 탈출하는 게 8개월이 걸렸거든요. 우울증이, 책 쓰기를 하면서 우울증이 와가지고, 8개월이나 걸렸다고요? 예를 들어 되게 기쁜 일인데, 네. 계약이 된 건 기쁜데, 네. 이 계약이 저를 더 힘들게 한 거죠. 왜냐면, 갑자기 책을 썼는데, 네. 주변을 돌아보니 제가 삶이 무너져 있더라고요. 거기에만 너무 몰입한다. 네, 너무 몰입을 해갖고, 난 반드시 책 쓰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급도 제대로 못 들어갔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못 들어보면서, 제 스스로가 되게 한심하게 느껴지고, 그때 든 생각이 내가 이렇게 책을 써서, 네. 무슨 부귀영을 누리겠다. 계약은 맺었는데 순간 그런 느낌이 팍 오니까, 내가 헛살았구나. 순간적으로 이 일면 보면 껍데기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딱 드니까 정서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면서 우울증을 깊이 있게 8개월 정도 앓았어요. 그게 8개월 정도 우울증을 앓으셨다는 게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모든 게 허망하게 느껴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걸 또 극복하셨을까요? 제가 어느 날 문득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그때는 이제 잠에서 깨면은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고 하루하루가 거의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이 날이었거든요. 네. 근데 새벽 3시 10분에 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방에 가서 그냥 앉아서 이제 또 4시간 뒤면 출근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뭐 하지? 잠은 안 오고 머리는 아파오고 너무 고통스럽겠네요, 정말. 또 책꽂이를 보니까 거기에 조성희 작가님의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라는 뜨겁게 책이 나를 있었어요. 응원한다. 네. 앞에서 제가 독서 천재의 홍대리 네. 100일 동안에 그 100일 동안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삶이 변화됐잖아요. 네. 여기서 또 운명적인 만남이 있는 게 그 책의 앞표지에 보면은 100일 동안의 10분 필사. 또 100일이 들어가네요. 저도 깜짝 놀랐고 네. 그래 필사를 한번 해보자. 네. 할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필사를 해서 그걸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하나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필사를 한 다음에 사진 찍고 매일 새벽마다 네. 그걸 100일 동안 실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미라클 모닝 필사라는 테마를 또 하나 주고 거기에 이제 하나둘씩 올리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것은 30일이 딱 지났을 때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어느 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 막 없어지고 50일이 되니까 이제 글쓰기를 좀 더 그냥 필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글에 대한 필사에 대한 내 생각을 또 덧붙여서 한 편의 글을 새벽마다 완성하고 학교를 떠났거든요. 이제 100일이 딱 되니까 이 뒤에서 보이지 않던 날개가 무슨 펼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평화로우면서 뭔가 아름다우면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이런 모습이네요. 너무 행복했고 다시 태어난 느낌인데요. 네, 이거? 그래서 저도 그렇게 표현해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놓았던 원고를 다시 펼쳐들고 목차를 싹 바꾼 다음에 글을 쓰고 이제 나온 책이 독서교육 콘서트. 독서교육 콘서트. 아니 결국에 글로써 상처라면 상처인데 그 시련을 글로 다시
필사로 이것도 극복을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와, 이게 참 기가 막힌, 와, 대단한 스토리인데요. 와. 그 다음에 제가 가진 습관은 이제 완전히 글쟁이가 된 거예요. 아, 그때부터 한 번의 아픔을 치유하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 방법을 완전히 아시고 그때부터 습관화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 삶을 또 이어오고 계신 거네요. 네, 일상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네, 그럼요. 일상을 하나하나 잡다 보니까 네. 이게 너무 고맙게도 글이라는 것이 이제 저한테 다가왔고, 이제 독서 잡고 글 잡고 이제 그것이 나중에 책 쓰기로 계속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우상향 된 삶을 살고 절대 떨어지는 없이 계속 우상향 한 번씩 또 점프하시고. 네, 맞습니다. 와, 이거 참 놀라운 또 미라이쌤의 또 비하인드 스토리였는데요. 네, 그러면 독서교육 콘서트 그 이후에는 그 출간이 또 어떻게 됐나요? 네, 그 독서교육 콘서트를 최종 원고를 넘기고 네. 이 대표님이 찾아왔을 때 다음 책은 어떤 책을 쓰기를 원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먼저?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또 만날 때 이미 쓴 제 원고를 또 가지고 왔어요. 아, 이미. 쓴 원고를 가지고 와서 야. 거기서 바로 또 계약을 해서 이제 또 2018년에는 저희 그동안에 어떻게 제가 성장을 했고, 네. 이 성장이 수업으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성장하면 수업도 성장한다. 네. 책이 2018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줄줄이 이제 계속 연타서 홈런을 계속 치고 계신 거네요. 네. 근데 그게 또 나중에는 개인 저서뿐만 아니라 또 공저와 또 학급까지 확대됐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이게 개인으로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생산적으로 바뀌다 보니 기분이 너무 하루하루가 좋잖아요. 네. 이 에너지는 어차피 교실에 흘러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느낌을 저 혼자 갖기가 좀 안타까우니까 선생님들을 모아서 이제 같이 읽고 쓰는 그런 모임을 이렇게 하나둘씩 만들어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에 미라쌤과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은 정말 복 받으셨네요. 근데 아쉽게도 네. 학교에서는 말이 없고 아, 진짜요? 주변에 그리고 학교에서는 대부분 학비일에 바쁘다 보니까 맞아요. 권면을 해도 네. 그냥 일하느라 바쁘더라고요. 네. 근데 분명히 누군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는 평택 지역,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경기도 지역, 네. 더 나가서 지금은 전국구로 해서 네.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모임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이 서서히 이제 세팅이 좀 된 게 교사 성장 모임인 이교육 노트 성장 연구소입니다. 네. 지금 연구소까지 지금 또 운영을 하시게 됐는데 그 후로는 책을 총 몇 권이나 그럼 또 집필 하신 거죠? 그래서 총 개인 저서 4권, 네. 공동 저서 9권. 와, 공동저서가 무려 9권이에요. 더 나가서 이런 토대로 해서 아이들과 책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ISBN이 따여진. 그래서 아이들과 책 엮은 것은 7권, 와. 그리고 전자책 4권까지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요, 지금. 네, 예를 들어 100군데를 두고 있다. 네. 그러면 내 원고를 좋아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쉽죠? 미라쌤, 그래요. 선생님 책을 잘 쓰는 걸로 유명한 거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도대체 가장 처음에 어떻게 책을 써야 해요? 원고 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쓴 원고가 출판사에서 과연 이걸 받아줄까? 한번 꿀팁. 책 쓰는 A to G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게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초고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 초고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합니다. 그냥 A4 용지 한 100페이지 정도 내가 쓴 글이 있으면은 이게 초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보통 A4 용지 100페이지 그런 포인트를 어떻게 하고 다 궁금하잖아요. 그쵸. 한글을 딱 열었을 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거기 보면 10포인트 돼 있고요. 자가는 160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만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바탕체. 그냥 그대로 해서 주제를 예를 들어, 한 주제를 소주제로 갔을 때, 네. 이것을 한 2쪽 반이라고 한번 볼게요. 2쪽 반짜리를 40개를 내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40곡지. 소제목 40곡지를 만들어라.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약간 칼럼을 쓴다는 네. 생각입니다. 그러면 총 한 100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초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초고를 갖고 내 선에서 퇴고를 하잖아요. 두 번째 퇴고는 초고에 대한 퇴고 과정을 거치고, 세 번째는 출판사 이메일을 수집해서 출판사에 투고를, 내 원고를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여기서 또 시청자들이 출판사 메일이 어디 딱 나와 있는 거 없나요? 어떻게 출판사 메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출판사 메일은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을 보면은요, 앞뒤에 보면은 어떤 뭐 연락처 있고 몇 세 찍히고 발행이 언제고 나오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이메일 이렇게 전자 우편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수집을 하는데, 이 수집하는 방법은 저쪽 서점, 가까운 서점에 가면은 이 매대의 평대나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책꽂이나. 그럼 거기서 이렇게 나와 결이 맞는 책에 대한 출판사 메일 목록을 내가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판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을까요?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가 또 이제 줄어드는 거죠. 3만 개가 있어요. 와, 3만 개 중에서 나를 선택한 출판사. 한 군데만 있으면 됩니다. 한 군데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 미라이쌤의 하셨던 연수 내용 중에서 이런 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스토리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 여러분이 그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말이 너무 기억에 남는데, 그럼 일단 투구를 하고 기다리면 되나요? 이제 투고를 하면은, 예를 들어 100군데를 투고했다. 네. 그러면 내 원고를 좋아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쉽죠? 이게 아쉽지만 현실이다. 네. 왜냐면 일단은 출판사 입장에서 봐도 이미 내가 계획된 게 있는데, 이 계획된 거를 내가 삐집고 들어가서 과연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의문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조성희 작가님의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에 어승어거 그어누기, 이게 거절의 이야기거든요. 한번 오늘 어승어거 그어누기 한번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출판사는 승낙할 것이고, 어떤 출판사는 거절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누에. 정말. 그거다. 그래서 어. 어쨌다는 거냐. 누군가의 출판사는 김. 내 원고를 기다리고 있다. 어서 그어두기. 네, 맞아요. 어서 그어두기. 어서 그어두기. 그 어떤 출판사는 내 원고를 기다릴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을 약간 제가 변형해서 이렇게 출판사스럽게 제가 만든 건데, 네. 진짜 있어요. 내 원고를 좋아하는 출판사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곳과 만나서 계약이 될 겁니다. 계약이 됐고, 어느 정도 계약금을 받고 인쇄 얼마다 이렇게 계약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편집자가 붙을 거예요. 네. 그 편집자가 내 초고, 그러니까 원석이죠. 이 원석을 도석으로 이제 하나둘씩 출판사가 만들어 가거든요. 요렇게, 이 과정을 끝나면 결국에는 한 번에 책이 되는데, 그래서 어느 한 출판사 대표는 책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책은,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원고를 만들어갈 자신이 있다면은 계약을 맺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 네. 원고가 처음부터 완벽한 원고는 없다. 완벽한 원고는 없다. 네.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완벽한 원고는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열심히, 네,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네, 조맥도. 조금씩 매일 꾸준히. 네, 그러면, 책을 쓸 때 가져야 할 마인드, 태도라는 게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이것을 좀 알기 쉽게 세 가지 M으로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 M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당신의 이야기는 가치가 있고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두 문장만 기억하시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만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주부다. 육아를 많이 하는 가정주부가 됐을 때도 이분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거기서 출발을 하면 되고, 저 같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선생님입니다. 그럴 경우 선생님들은 자기 학교를 운영하는 방법과 어떻게 수업을 끌어가는 그 방법, 자기만의 또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찾아라. 네, 맞습니다. 글감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기 관심 분야, 그다음에 자기 주변에 늘 널려있다. 네. 그 메시지를 충분히 잡고 책 쓰기를 할 수가 있다. 그 관심을 첫 번째. 네, 두 번째 M은 뭘까요? 두 번째 M은 메신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든 버처드의 메신저가 되라. 이 책은 지금 현재는 100만 잔자 메신저로 이렇게 개정판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세 가지 메신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메신저, 연구 기반 메신저. 두 번째 메신저, 성과 기반 메신저. 세 번째 메신저인 롤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첫 책은 독서교육 콘서트를 쓸 때도 제가 독서교육을 엄청나게 잘해서 쓴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단지 독서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관련된 책을 또 읽다 보니까 적용할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하나둘씩 적용하면서, 읽으면서, 실천하면서, 글을 쓰면서 이걸 동시에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서서히 독서 학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M은 뭘까요? 마지막 M은 뮤지엄. 뮤지엄의 뜻은 박물관이죠. 여기서 말하는 박물관은 문장 수집가가 되라는 거예요. 책 속에 있는 좋은 문장이 엄청 많이 있죠. 그것을 가만히 너무 좋았다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저장 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들거든요. 기록 창고. 저는 블로그와 에버노트를 주로 쓰는데 거기에 좋은 문장들을 엄청 많이 남겨놓고, 저의 박물관은 거의 10,000개가 넘는 글감들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야, 이거 대단한데요. 한 번씩 그러니까 금빛 문장들, 짱 좋은 구절, 짱구를 보면서 이거 관련해서 또 내 생각을 또 쓰고 싶다. 그게 이미 글감들 사실은 뭘 쓰지? 어떤 거 쓰지? 이런 게 참 문제잖아요. 근데 항상 책을 읽고 금빛 문장들을 메모하고, 그러니까 또 글감을 찾아내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도 글감들을 또 발견하고. 이게 얼마 전에 그 역행자, 강원도 대명하던 자창하게 거기서 나온 제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비슷해요. 네. 다 똑같고. 네.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고 그걸 실천하느냐, 그 한 끗 차이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뮤헬쌤은 그 실천력이 정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완전 미쳤네요.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또 실행하시고 하시는 게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3M, 이 세 가지 마인드만 있으면 그러면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근데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했기 때문에. 근데 막상 까고 보니까 아까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엄청난 혹독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에 미랄쌤이 있었다는 거. 저는 사실 미랄쌤 연설을 들으면서 미랄쌤은 근데 어떻게 해서 저런 전문가가 되었지? 어떻게 됐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 속 시원히 그냥 탈탈탈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책 쓰기 가장 매력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와 대화할 수 있다. 저도 이 글쓰기는 휴식이라고 가끔 글로써 나의 감정을 찬찬히 이렇게 써내려가면 그게 정말로 정화된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시청자들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미랄쌤, 그런데 혹시 책이 나왔는데 아무도 안 사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죠.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걱정은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는 걱정이 없겠네. 저는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저는 오히려 그 문장을 보고 걱정을 벗어 던졌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판매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이 책을 통해서 일단은 제 첫 번째 독자,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로 인해서 엄청 많이 변화가 됐을 거예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내 글에 대한, 내 책에 대한 가치를 알아봐주는 한 명, 그 누군가가 있어도 그 책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을 위해서 꼭 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유튜브 구독자 한 명, 두 명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내 책에 대한 걸 누군가 사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가. 물론 잘 팔리겠다 너무 좋겠지만. 저도 잘 팔리고 싶어요. 그러면 혹시 미랄쌤 여러 그 자식들 있잖아요. 책 자식들 너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가장 이 책 한 권은 좀 말씀드리고 싶다. 이 책은 좀 잘 팔렸다. 또 이런 게 있을까요?
잘 팔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네. 이 책, 애정이 깊다, 또는. 물론, 다시 한번 고민해봐도, 네. 저희 정답은 늘 40년 뒤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 첫 책이. 독서교육 콘서트. 이 책이 저에게 준 엄청난 그 터닝포인트는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책을 꼭 원탑으로 독서교육 콘서트. 이날 때문에 독서교육 콘서트입니다. 일단은 7초 한번 뚫어라.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다. 네, 그런 거네요. 저도 사실 그 프랑스 해외 파견 교사 시험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안 될 거야. 주변에서 그거 쉽지 않아. 전국에서 1명 뽑는데 쉽지 않고 안 될 거야. 그리고 만약에 혹시 합격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서 수업하려고 그래. 프랑스어 자신 있어? 하면서 막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은 되게 막 설렜거든요. 네, 맞아요. 가서 막 이렇게 외국 아이들과 함께 할 생각에 굉장히 많이 설렜거든요. 물론 힘든 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미랄쌤의 오늘 말씀 일단은 시작해라. 네,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대 프로젝트인데요. 800명, 900명이 다 작가가 돼요. 선생님 이야기가 어떻게 또 책이 되고 제가 또 아까 말씀하시기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또 책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네, 선생님의 이야기는 반드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또 이렇게 강의도 이렇게 열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190일이라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늘 표현을 해요. 선생님,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조금 느낌이 오는 그 순간들을 잡아서 그 글감을 그걸로 활용하는 거죠. 관련된 나만의 이야기를 좀 풀어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이들의 작품 속에서 글감을 얻기도 하고, 아이들과 나눴던 뭐 눈빛, 대화, 또한 오늘 있었던 사건도 글감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글로 표현하고 약간 내 생각을 덧붙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교사면서 형식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작업이 저는 너무나 의미 있고 네. 되게 제가 봤을 땐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190개가 모아지면 그 중에 대표 에피소드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조금씩 추리다 보면은 한 4, 50개 추릴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만 모아도 한 충분히. 번에 책이 충분히 되거든요. 선생님이 딱 출근을 하시면 예전과 다르게 책 쓰기 나이를 시작했을 때 학교에 딱 등교하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들, 감정 노동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싫을 수도 있고 그런데 글감으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이렇게 또 풀어내서 글 쓸 수가 있겠구나. 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나는 글쓰러 학교 간다. 아, 이런 표현을 좀 하셨는데 그게 진짜 선생님 아닌가요? 저는 아니고 선생님 아닌가요? 그래서 표현이 내가 하고 싶었던 표현을 이분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니, 가끔씩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수업 중에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런 것들이 탁, 이거 뭔가 쓰고 싶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례로 제가 이렇게 원고에 넣었던 한 일화가 있는데, 한 친구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네. 너무나 중요한 친구.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느 날 이제 저랑 내과가 좀 향상이 됐는지 와서 저한테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 퀴즈를 1분 안에 풀면은 네. 선생님을 인정해주겠다. 와우. 퀴즈가 뭐죠? 저희가 그래요? 숨은 그림 찾기를 그린 거예요. 아. 6개를 했는데 1분 안에 이걸 풀어라. 제가 뭐 3학년 친구라서 딱 봐도 난 다 보이는데, 근데 또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래서 그렇죠. 안 보이는 것처럼 한 다음에 거의 한 58초 됐을 때 뿅따 하면서 와우. 득점으로 약간 얘가 저를 깜짝 놀라게 보면서 네. 선생님 대단하다 하면서 갑자기 메모지를 하나 찍더니 네. 거기에 하트를 눌러주고 와우. 아무튼 되게 좋은 표현을 네. 저한테 이렇게 작은 토끼로 근데 처음으로 얘한테 받아본 메시지였고, 이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쵸. 이때 이 표지를 잡고 사진을 찍은 것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나 기억에 많이 남아갖고 이것이 원고에 보시고 그 원고가 바로 어서오세요 자충우도 행복교실입니다. 어서오세요. 자칭우도 행복교실입니다. 네, 행복 탄생되는데 이 책의 탄생된 배경을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저와 이렇게 글을 쓰고 싶어하는 선생님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전국에 또 많이 계시죠. 네, 커뮤니티에서 23명의 선생님들을 모으고 제가 이런 걸 해서 이제 선생님들과 책을 쓰고 싶은데 선생님 그러려면 미션이 필요합니다. 어떤 미션이요? 매일매일 도단일기를 기록해주세요. 이것이 통과된 분에 한해서 각자 3개씩 이야기를 원고를 만들었거든요. 3개라고 해도 거기에 57개 그 3편씩 19명이 썼으니까 57개의 꼭지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네요. 한 권의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인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글을 써봤지만 일단 글 되게 잘 썼고 내용도 되게 안 썼고 그 중에서 지금은 완전히 글로 변화가 돼서 이 그때를 터닝 포인트라고 표현하는 선생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닉네임처럼 미랄쌤 이렇게 또 새로운 분에게 또 책 쓰기 새로운 세계를 또 알려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조맥구 점심에 꾸준히 미라클 모닝방도 운영하고 뭐 운동 인증방도 하고 있는데 미라클 모닝방 조맥구 하면서 이 선생님들과 책을 한 권 낸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 40곡지? 40곡지를 만들어라. 만약에 10분의 선생님이 모이면 10분이면 40곡지를 또 n분의 1에서 나눠야겠네요. 네. 나눠가지고 주제를 뭐 습관 형성, 뭐 조금씩 나의 성장 변화 이런 걸 테마로 잡고 각각의 뭐 글을 써가지고 모은 다음에 투고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책 쓰기의 세계가 참 널리 점점 뻗쳐나가고 있는데요. 학급에서도 하셨다고요? 네, 학급에서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북크크라는 자가출판 플랫폼을 활용해서 북크크의 또 장점이 ISBN을
쉽게 부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검색하면 딱 나오는 거네요. 네, 네이버 책에 실리고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이런 데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제외한 온라인은 다 검색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차이점은 오프라인 매장에만 나가지 않고 온라인에서는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여기에 또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비용이 그럼 얼마냐 도대체. 맞아요. 비용이 한 푼도 들지 않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5 사이즈 그 책 A5 사이즈에 약간 200쪽 칼라로 올 칼라로 했을 때 대략 한 14,500원에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누군가 또 그 책을 구입하게 될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너무 좋은, 학급 아이들이 나중에 연말쯤 돼가지고, 우리들이 만든 거 이렇게 책으로 나왔어, 얘들아. 해가지고 인터넷에 딱 쳤는데, 딱 책이 나왔을 때,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기분이 일단은 엄청 그 성취감이 극도화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쓴 글이 저 같은 경우는 시를 이렇게 접근하는데 네. 내가 쓴 시가 이렇게 책이 될 수 있다니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글이라는 것이 책이 되는 경험을 하다 보니 내가 다음에 글을 쓸 때는 좀 더 이렇게 써볼까 저렇게 써볼까 성취감이 오히려 성장을 더 뒷받침해주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평상시에 그냥 글 쓰는 친구들 많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책으로 내기까지 한 전 과정을 경험해 본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검색을 딱 했는데 내가 그 당시에 썼던 책,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에 계시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썼던 시가 딱 있는 걸 보면 그게 너무 느낌이 새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랄반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미랄반을 검색해보시면 이런 책이구나. 그럼 시리즈별로 계속 그렇게 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미랄반이라는 미랄반 똑같이 몇 기, 해서. 미랄반 몇 기, 미랄하고 2017년부터 제가 이것을 아이들과 학급 책 만들고 종교생 프로젝트도 하고 있어요. 종교생까지요? 각 학급에 하나씩 그 책 쓰기를 4개 해서 거기 모으면 예를 들어 1년에 35종의 책이 이렇게 나오고 와, 이게 거대 프로젝트인데요? 800명, 900명이 다 잠깐만 돼요. 와, 야, 이거 미랄쌤이 정말 그 닉네임 그대로, 엄청난데요? 제가 다니는 이 학교에서는 네. 그 관련된 또 예산도 설정해놓고 그 분야에서. 네, 그래서 거의 연말 되면은 출판 기념 아니, 그럼 미랄쌤이 지금 공립에 계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학교를 옮길 때마다 그 학교는 또 미랄 독서 스쿨이 된 거네요. 2017년에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3년간 그렇게 활동해서 전교생 작가 프로젝트를 하고 또 2020년에 옮긴 학교에서도 코로나 기간에도 충분히 구현을 했어요. 와, 이게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그 학부모님을 우연히 도서관에서 만났는데 선생님 그때 쓴 책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또한 매년 기대를 또 하는 모습에서 부모도 좋고 아이도 좋고 선생님도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게다가 심지어 무료 출판이라는 거. 네, 그 제작까지는 무료인데 그 디자인하는 데까지 무료고 그 구매할 때는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누군가 구매한다면 그건 이제 소비자 입장이니까 구매를 해야 되고 만약에 내 책을 내가 사고 싶다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일단 가장 쉬운 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북극을 출판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똑같다. 일단 원고를 모아라. 원고를 모으고 업로드하는 거죠. 네. 업로드를 해가지고 거기서 표지 디자인까지 내가 다 직접 하면 출판이 될 수 있다. 근데 나중에 심사 받으면 이런 것도 없나요? 거기서 이제 북극거에서 물론 심사를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일단 최소 페이지가 또 나와 있어요. 50페이지 이상인 조건. 그 다음에 어느 900페이지 밑으로만 가능하고 이런 조건이 있고 너무 일기 같은 약간 그런 거는 지극히 되게 평범한 일기 같은 거는 거기서 또 관련하더라고요. 표지 만들 때도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 편집 디자인이 영어 좀 수정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디지털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편집자가 있어요 거기도. 그대로 이해만 하면은 그게 승인받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제일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은 곧 제가 어떻게 북극에서 출판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동시를 쓰는 노하우를 12가지를 담은 관련된 책이 또 나온다는 거. 아니, 그 모든 노하우를 담은 책을, 그쵸. 그걸 또 읽고, 나도 해보고 싶은데, 그 책을 읽으면 모든 노하우가 담겨있어요. 책 제목이 나왔나요? 책 제목 아직은 비밀이고요. 네. 동시 쓰는 관련된 책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괜찮고, 아이도 괜찮고, 학부모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 7년간의 노하우를 거기에 싹 담아. 그 책도 너무, 많은 분들에게 또 미랄이 돼가지고, 널리 또 퍼질 것 같네요. 지덕체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그 학급을 넘어서 지금 자녀분 또 아내분도 작가로 탁 이렇게 데뷔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일단은 제가 또 과거로 또 흘러가겠습니다. 2017년에 역순행 쪽으세요? 네, 맞아요. 2017년에 첫 책을 내다 보니 가까이 있는 채찍근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아내가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책을 써? 우리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내로 인해서 독서에 입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반대가 됐네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하면 목차를 이렇게 해서 목차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하나둘씩 계속적으로 쓰면 돼. 그때 아내는 좀 목차를 되게 잘 짜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저한테 목차를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당시 아내 컨텐츠는 그냥 쌍둥이 육아였습니다. 쌍둥이 육아 5살 때. 그래서 5년차
그 엄마로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과 그다음에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독서로 글쓰기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런 관련된 책을 썼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2018년에 진짜 엄마 준비라는 책입니다. 진짜 엄마 준비. 아, 아내분도 그러니까 이제 작가로 또 네, 활동을 하시게 되었네요.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약간 그러다 책이 나오고 나서 인생이 엄청나게 변화되거나 네. 이런 건 없었지만 네. 아 책은 이렇게 냈고 이렇게 또 활동할 수 있구나 이제 그 상태로 이렇게 머물다가 네. 2022년에 아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동화 작가. 아, 아이들 그동안에 밤에 이렇게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과 도서관 다니면서 네. 소통하면서 얻은 그 수많은 동화가 이제 아내한테 조금씩 흡수가 되더니 어떻게 책을 쓰는지 관련된 동화를 어떻게 이제 뭐 글감을 찾고 하는지를 이렇게 좀 고민을 하더니 어느 날부터 서서히 스토리를 완성을 해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결정판인 첫 책 2022년에 우정자판기. 우정자판기. 와, 여기 작가님, 정선의 작가님. 네, 우정자판기.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저희 아들딸이 수찬이랑 수연이가 있는데, 이렇게 또 사인까지 해주셔가지고 선물을 해주셨어요. 우정자판기. 와, 그런데 이런 동화를 보면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내가 글을 쓸 수 있는데 그림은 어떻게 그려?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떨까요? 네, 글은 일단은 내가 이제 써야 되는 거고, 네. 이제 그림은 이제 출판사에서 이 글을 보고 순간 느껴지는 그림 작가가 이렇게 떠오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섭외해서 이렇게 그림 따로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심지어 아내분뿐만 아니라 자녀분들까지 작가가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애들은 또 아내가 아이들과 소통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아이들은 또 시 쓰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난 시가 있다고 갑자기 저기서 뭔가 끄적끄적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밥 먹다가 시상이 떠올랐어. 네. 하면서. 와. 관찰력이 되게 좋고 네. 핫도그 먹으면서도 핫도그에 대한 시를 쓰고 그다음에 어디 뭐 여행 갔을 때 뭐 도라르방 보고서 그것도 이제 시를 쓰는 거죠. 야, 너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교육을 시켜야지 이렇게 이런 아이를 잘할 수 있는가 지금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조만간 또 관련된 책을 또 쓰려고 합니다. 모든 걸 책으로. 네. 야, 아니 근데 너무 뿌듯하시겠어요. 아내분도 그런데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또 아빠와 엄마처럼 글 쓰는 걸 좋아하고 또 실 쓰니까 그리고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수상도 했다면서요. 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좋아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은 노하우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공모전에 활용을 하면 돼요. 공모전을 수많은 공모전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문화파트 이런 데 보면은 동시에 쓰는 그 공모전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 작품을 이렇게 좀 몇 번 한번 던지다 보면은 걸리는 게 있어요. 일례로 2013년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여러 군데 한번 해봤는데 그중에 기억나는 게 목일신. 이제 목일신은 따르릉 띠까나요. 이제 그거 이외에 수많은 약간 일상 속에서 시를 쓴 되게 위대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거기에 응모를 해갖고 한 친구가 이제 그게 또 우수상을 또 받은 거예요. 야, 너무 기분 좋았겠다. 거기 가서 이제 그 수상하는 친구들과 함께 100일장을 거기서 실질적으로 겨루는 2시간 동안 그런 게 있었는데 또 경험도 너무 좋고 심지어는 또 그 상금도 받으니까 상금 중요하죠. 네, 어린 나이에 또 상금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경험. 그다음에 또 한 친구는 해군 참모총장상. 해군 참모총장상은 어마어마한데요. 매년 열리는 해군 보훈제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또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상을 받게 되는데 이 경험이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럼요. 그 뒤로 애들이 서서히 또 시를 계속 쓰더라고요. 야, 그래서 결국 출판까지. 네, 쓰다 보니까 100여 편 정도의 시가 있어서 또 엄마랑 아빠랑 얘네들한테 좋은 선물을 뭘로 해줄까? 이거를 그 시집으로 출간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이들이 흩어져 있는 시를 모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유목화 시킨 다음에 1등한 목차를 만들고 똑같이 투고를 했죠. 투고를 하니까 결국에는 연락이 와서 이제 계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아이들은 퇴고를 하고 집에 있어요. 야, 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요? 이제 4학년 올라가서 너무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가 바뀐다. 그런데 지금 아빠부터 또는 엄마부터 이렇게 솔선수범 보이고 직접 행동하니까 아이들이 또 그렇게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대단한 또 작가 이렇게 성장할지 기대가 되네요. 왜냐면은 미랄쌤 같은 경우는 늦은 나이에 진짜 교직 경력 5년 차 이때 독서 나이를 시작했는데 아이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밥 먹다가 시가 떠올라. 야, 이거는 거의 흔히 말하는 엄친아 엄마 엄친딸 그 정도 수준인데요. 나중에 또 부모교육 특강도 자세하게 들어보면 또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지속체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미랄쌤이 추천하는 자녀에게 꼭 시켜야 되는 2가지 교육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 삶을 변화시킨 거랑 되게 일치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가지는 딱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독서와 글쓰기. 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독서는 약간 그 생각을
이제 바라보게 하는 그런 도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나와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약간 놀라운 또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서는 약간 인풋에 대한 개념과 조금 가깝고, 이제 이것을 또 계속 인풋만 하면 네. 뭔가 여기서 이제 소화가 안 되잖아요.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과정, 내 생각을 글로 풀어내서 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꺼내는 과정, 약간 글쓰기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접목시키다 보면은 약간 정말 생각에 네. 변화가 일어나고요. 생각의 변화는 꼭 행동의 변화로 이끌어지고, 행동의 변화는 약간 습관의 변화, 네. 습관의 변화는 결국에는 인생의 변화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독서와 글쓰기를 꾸준히 이렇게 구현하면서 미래 사회에서도 충분히 자기 색깔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미랄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독서와 글쓰기가 있다. 그러면 밸런스 게임이라고 할까요? 혹시 어느 곳에 좀 저를 조금 더 네, 하실지 궁금하네요. 저울을 한다면은 약간 오히려 좀 글쓰기 쪽. 왜냐면은 독서를 하는 것보다 글쓰기가 더 적극적인 행위가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약간 누구나 이렇게 밥은 먹고 막 이렇게 하지만 이것을 쭉쭉 빼내는 데 있어서 생산하는 거. 찾았잖아요. 독서를 예를 들어 10이라는 숫자를 봤을 네. 때 거의 글쓰기는 거의 100에 가까운 숫자, 한 10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엄청난데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게, 아이가 책을 안 읽어요. 도대체 어떻게 독서 교육 시켜야 돼요?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낸시 에델의 혼자 30분 읽기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을 좀 참고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책을 많이 안 읽는다. 네. 그러면 저는 10분을 잡아라 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매일 10분씩만 읽게 해라. 매일 10분씩. 근데 얘는 읽고 나는 TV 보고 핸드폰 보고 이러면 안 되겠죠. 다 같이. 그 습관이 들을 때까지는 계속 10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근데 이것이 조금 이렇게 좀 누적이 되면은 여기는 10분, 20분 되고 20분이 30분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야, 이거 너무 좋은데요? 10분에서 20분, 30분 조맥구 조금씩 매일 꾸준히. 네, 맞습니다. 와, 이게 너무 좋네요. 처음부터 한 권 막 다 읽고 1시간, 2시간 도서관에서 하게 하지 말고 조금씩 시작해라. 와, 이 방법이 참 너무 좋은 것 같네요.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미랄쌤은 그러면 지금 글 쓸 시간이 하루가 꽉 찰 것 같은데 독서를 하시나요? 저는 독서를 약간 틈새 독서로 이렇게 자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어. 네. 한 10분간 책을 읽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학교를 갔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아침에. 네. 그럼 그 기다리면서 또 10분간 책을 읽기를 하고 아이들과 맨날 10분씩 책을 읽거든요. 그 시간에 또 저는 제 책을 읽고. 그럼 아이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고 방과후를 갔어요. 네. 그럼 그때 저는 업무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네. 10분의 책을 읽고 업무를 합니다. 그게 지금 완전 루틴화, 습관화 돼 있으신 네. 거군요. 그러니까 가끔, 일이 너무 많은데 언제 책 읽어? 가끔 이런 핑계거리 있잖아요. 운동할 시간 없어, 책 읽을 시간 없어, 이런 게 있는데, 시간을 쪼개서 틈새 독서를 하시네요. 그 습관 잡는 법을 좀 팁을 알려드리면 샌드위치 기법을 활용하면 되게 좋거든요. 나는 내가 그 일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일이 있어요. 네. 항상 보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 특히 스마트폰 보는 행위 하지 말라고 해도 꼭 버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스마트폰을 보고 싶어. 그 순간 스마트폰 보기 전에 나 뭐 해야 되지? 그래서 독서 10분 하자. 이거를 이미 하고 있는 거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가 계속 들어갈 수 있게끔 강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럼 나중에 이것이 하나의 묶음이 돼서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저것이 이제 책을 보게 되고 책을 보고 나서 일을 해도 일에 쫓기지 않고 오히려 여유 있게 좀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너무 공감하는 게 이영표 선수가 했던 말 중에서 해야 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무조건 해야 되는 일부터 끝내고 하고 싶은 일 하라. 근데 해야 되는 일 안 해. 매일 10분 책 읽기. 이걸 뭔가 리스트에 해놓으면, 스토리스트에 해놓으면 그게 습관이 나중에 되고 나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도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샌드위치 기법 너무 좋은데요. 네. 아무튼 미랄쌤이 추천하는 자녀교육 시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두 가지. 독서와 글쓰기였습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잡으세요, 여러분. 지속체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미랄쌤 좀 알려주세요. 사교육 없이 과연 문해력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의 경험에서부터도 충분히 그걸 구현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했던 방법을 조금 설명 한번 드리자면요. 일단은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이 나올 거예요. 나한테 의미 있는 구절이잖아요. 그 의미 있는 구절을 가져와서 관련된 내 생각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냐 이렇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처음에는 물론 효과가 없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겠는데 이것이 스노우볼처럼 똑같죠. 점점 이러다 보면은 이것이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 옛날에 내가 읽은 책들 경험했던 것들이 이렇게 막 통성으로 막 섞이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독서가 또 재밌어지고 글쓰기가 재밌어져서 어떤 내가 뭐를 봐도 옛날에 내가 봤던 책과 경험들이 어우러져서 한 편의 글을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써서 내가 표현하고 해석하고 이런 능력이 저절로 길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네. 기록을 하나씩 해 나가면서 그걸 할 수가 있었고, 근데 이것을 했던 분이 위대한 선조들한테 다 있었던 거예요. 일명 정약용 선생님, 네. 독서, 글쓰기, 책쓰기 하면 정약용 선생님 네. 이렇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이분도 똑같은 방법을 쓴 겁니다. 책 속에 있는 좋은 구절 가져와. 왜 이것을 너가 골랐어? 일단 필사를 하고 내 생각을 적는다. 이 생각들을 엮어서 한 권의 책을 만든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은 18년 동안 그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 500권의 책을 이 방법을 썼다고 하는데, 우리 후세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알 수 있도록 이런 독서법을 가리켜 초서 독서법이라고. 초서 독서법. 그래서 초서 독서법이라고 치면 또 관련된 책이 또 많이 있어요. 네. 그 책을 한번 읽다 보면은, 야, 우리가 좋은 책 속에서, 그러니까 책 속에 있는 좋은 문장을 가져와서 한 편의 글을 쓰는 이 행위가 너무나 이 문해력에 있어서 너무나 좋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될 거예요. 이 너무 저는 딱 와닿는 게 갑자기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이제 한 문장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등등의 한 가지 문장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논리 정연하게 서술하는 행위, 이런 시험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결국에는 생각하는 힘도 키우고 성찰하는 힘, 그래서 글로써 계속 그걸 써가는 근력을 키우는 거. 네.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면서 점점점 생각이 뻗어 나가기 때문에 확산적 사고가 된다는 거. 네. 네, 그게 너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학원 없이 사교육 없이 이 행동을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하면 나중에 문해력이 생길 거다라는 미랄쌤의 꿀팁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지속체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미랄쌤 학급에서 가끔 분노 조절이 조금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화내지 않고 적절하게 훈육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저도 솔직히 학교 운영할 때 목표가 다른 게 있잖아요. 얘네를 이렇게 학습 능력을 가르쳐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저에 대한 목표가 올해는 절대 화내지 않기. 화 제로. 야, 이게 가능한가요? 1년 내내 화내지 않기? 네, 이 문장만 있어도 됩니다. 어떤 문장이죠? 일단은 아이들한테 영향받기보다는 내가 영향을 미친다. 이 주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주문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네, 되게 단순해요.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대하면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고, 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감정을 받은 아이는 오히려 행동을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감정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느껴지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솔직히 훈육을 좀 반대로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아름다운 실수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또 관련된 또 책이 있더라고요. 어떤 책이죠? 이 관련된 책은 내가 실수로 모르고 얼굴에 이제 점을 딱 눈을 너무 크게 찍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이게 만약에 원래 이것이 어떻게 봤을 때는 약간 실패작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건데, 오히려 거기서 내가 모르고 점을 찍었지만 이것을 원래 이렇게 그려서 더 확장해 나가는 이런 그림이야. 그러니까 하나씩 그 실수가 아름다워지면서 확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또 이렇게 그림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좀 돌이켜 봤을 때도 이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아이의 정서가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변하냐 부정적으로 변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존감도 연결되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실수라는 과정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아이가 상처 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인드가 중요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쳐지지 않는 그런 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외우시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제가 이론은 이론이지만 실천하기까지는 다양한 시간이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저에게 되게 도움이 됐던 책을 조금 한 권 소개하자면요. 스펜서 존슨의 부모라는 책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1분 훈육이라는 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얘를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을 스토리화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되게 재미있는 책인데, 주요 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1분 훈육에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 전반부는 어떤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이런 감정이냐, 그것을 조금 설명하는 단계. 이 후반부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너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친구고, 그 행동에 있어서 좀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친구야. 그런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저는 약간 제가 응용을 해서 학급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행동에 조금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복도에서 엄청나게 막 100m 달리기 돌격기를 했다. 그럼 막 걔를 막 혼내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이제 걔를 잠시 이렇게 진정시킨 다음에 너의 행동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먼저 질문을. 대부분은 근데 자기가 알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점수로 표현을 하게 하거든요. 자, 너의 행동의 점수를 1점부터 10점까지 부여했을 때 몇 점을 줄 수 있겠어? 대부분 아이들은 알아요. 본인이 잘못한 거를. 선생님 저는 1점을 줄 수 있겠어. 그렇구나. 너는 몇 점짜리 행동을 하고 싶어? 너가 행동하고 싶은 건 몇 점이야? 아이들 대부분 높은 점도 있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점수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럼 너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본인이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잔돌이 지금 한 게 하나도 없죠. 원래 저는 계속 질문만 던지고 얘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기 입에서 선생님 저는 앞으로 이제 목표에서 다니때는 이렇게 사뿐사뿐 걸어서 다니겠다. 제가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고 본인이 깨닫고 본인의 입에서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본인이 낸 소리에는 책임을 또 지려는 인간의 본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우리 반은
제가 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 이렇게 상처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훈련할 때도 너무나 좀 따뜻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성취감도 있고 내가 혼난 건지 아니면 뭘 하는지 모르지만 본인의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뭔가 만들어가는 학급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따뜻한 분위기로 포용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